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크 안 해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늘 하던 행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나 문자로 구청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적지 않아 많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잘 몰라서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안내드릴 부분은 우리가 늘 해야 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관련 내용입니다. 흔히 일상에서 쉽게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내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릴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 보시면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아 쓰레기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았다라는 경우들을 종종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10에서 2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이 들어간 것이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무심코 잘못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배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과일 껍질이실 거예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 하나인 귤을 예로 살펴보면 귤을 먹기 위해 귤 껍질 제거 후 껍질을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여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분쇄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귤 껍질의 경우는 분쇄 가능하며 동물이 먹었을 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과일 껍질이 수박, 사과 등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수박의 경우 껍질이 단단하기에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분쇄 가능 여부와 동물들에게 사료로 줄 수 있는지 여부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고 있는 배, 포도, 복숭아, 바나나, 참외 등 과일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은 없지만 꼭지가 있는 과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딸기입니다. 딸기의 경우 대부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딸기 꼭지를 제거한 후에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른 딸기 꼭지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딸기 꼭지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분쇄 가능하며 동물 사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딸기 섭취량이 많은 때 잘 분리하셔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 살구, 감, 자두 등 과일 씨앗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 껍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평소에 정말 많이 섭취하시는 양파와 마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팥뿌리,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의 경우에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 밖에도 호두, 밤, 땅콩 등의 껍데기와 조개, 홍합, 게 등의 어패류 껍데기, 생선뼈, 달걀, 메추리알 껍데기, 육류의 뼈, 털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차, 찌꺼기, 티백 등도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안내드릴 내용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과 특히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베란다에 빗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런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세탁을 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수관은 빗물이 내려가는 관이다 보니 하수도 처리 과정이 없는 상태의 그대로의 물이 주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나가기 때문에 세제가 들어간 물이 그대로 빠져나간다면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베란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수관 없이 우수관만 있다면 꼭 체크하셔서 세탁기는 세탁실이나 오수관이 있는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수관, 우수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시, 군, 구청, 하수도과에 연락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간편히 해결이 됩니다. 우수관 부근에 세탁기 설치 및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세제 및 거품이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세대의 베란다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위험도 있어서 관이 얼어서 터질 수 있고 물이 역류하여 다른 세대의 베란다 및 심할 경우에는 거실까지 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세탁세제 냄새도 함께 올라오고 우수관으로 부글부글 세탁세제에 거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 설치 전 내 아파트 어디에 우수관 및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최대 벌금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7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 일상 속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나머지 다른 내용들의 경우도 추후에 안내드릴 수 있다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